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주 갑을 선거구는 현역 국회의원과 맞서는 도전자가 누가 될지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도내 시군별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비한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어촌 버스인 명성교통노조가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을 두고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주최자로 나서 세계적인 포럼으로 육성해 올림픽 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4.15 총선을 100일 앞두고 원주 갑을 선거구에는 주요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선거구 모두 현역의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대 당에선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갑 선거구는 여야 맞대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인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에 맞서 현재 민주당 예비후보 2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고 박우순 전 국회의원도 이어 예비후보의 이름을 올리고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 유력 입지자는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원주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심기준 의원이 재판 결과를 보면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얼마 전 사면된 이광재 전 도지사도 원주 갑으로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반면 원주 을은 3자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김대현 당협위원장과 윤용호 중앙당 부의장,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함께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됩니다. 민중당의 이승재 도당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동시에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는 16일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후보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새로 거론되는 인물은 아직 없습니다. 공무원 등이 이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리반장이 선거 사무 관계자나 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1월 16일까지. 원주 갑을 주요 후보군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본후보 등록까지 선거운동과 더불어 공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총선 100일을 앞두고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지원단을 확대하고 설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역별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6일과 27일 이루어집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시작되고 3일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4월 7일 선상투표를 시작으로 4월 10일과 11일엔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본투표는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명절맞이 기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게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일부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만 18세 청소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저희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거니까 앞으로는 더 열심히 정치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시군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선 1명씩이던 공정선거 지원단이 5명으로 확대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잘 치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 이 일이 참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제 정확히 100일 남았습니다.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기 위해 유권자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평창 평화포럼 조직위원회 회의가 오늘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2주년에 맞춰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2020 평창 평화포럼의 주요 의제와 준비 상황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한반도 앞 세계 평화를 위한 의제를 선점하고 평화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논의하는 세계적인 포럼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2020 평창 평화포럼은 오는 2월 9일부터 3일 동안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평화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횡성의 유일한 농어촌 버스인 명성교통노조가 4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 17대의 버스 가운데 넉 대가 멈춰서면서 횡성군이 대체 버스를 투입하고 있지만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명성교통 노동조합원 12명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명성교통의 임금이 도내 다른 시내버스 회사보다 최소 23만 원 적다며 5%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원권 같은 동종업종 회사와 비교를 해도 또 저희가 임금 격차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40만 원에서 한 80만 원. 3% 인상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사측은 막상 임금 협상 자리에선 입장을 바꿔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이제 기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요분 이렇게 임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익이 낮죠, 엄청. 이 손님이 한 뭐 매번 타고 다니지 못해요, 시골이니까. 작년에도 적자였는데 올해는 횡성군에서 받은 손실 보존금이 5억 원가량 줄어들 예정이어서 적자 폭이 더 커질 게 뻔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횡성군은 운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농어촌 버스 특성상 올해도 경영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으로 해서 월 한 4천만 원 가까이가 줄어들 것 같아요, 예상액이. 하지만 멈춰선 버스 4대를 대체할 전세 버스를 투입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존 기사들의 교대 시간 단축으로 피로 누적 등이 우려되는 상황. 도내에선 정성군이 처음으로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횡성군은 재정이 부족해 완전 공영제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 청원학교 등 원주, 춘천, 강릉 특수학교 3곳에 상담교사가 배치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원주, 춘천, 강릉의 특수학교 3곳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도내 8개 모든 특수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상담교사는 자해 가능성, 공격적 성향, 정서 문제, 진로 고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 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게 됩니다. 특수학급 대체 교사도 추가로 선발해 특수교사가 출장이나 병가를 가면 대체 교육을 맡게 됩니다. 횡성군이 겨울철에 유행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관내 22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횡성구는 7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 유행성 감염병의 특징을 알리고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올바른 예방법을 교육합니다. 보건당국은 올바른 손 씻기만 지켜도 70%의 감염병이 예방된다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 자연휴양림이 시설 보강 등 단장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모두 4억 원을 들여 휴양림 객실 내부를 정비했고 카라반 2동과 숲속 쉼터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휴양림 주변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안전시설도 강화했습니다.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숲나들 2 예약 통합 시스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강원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원주의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모집하며 참여 업체로 선정되면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58개 업체에 95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왔습니다. 영월군이 9개 읍면 주민들을 찾아 올해 군정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최명석 군수를 비롯한 각 부서장들은 오는 10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돌며 주민들에게 지역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작년 지역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살펴보고 핵심 사업 관련 예산과 주민들과의 토론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 외고를 포함한 전국 사립 16개 외국어 고등학교들이 공동 변호인단을 꾸리고 정부의 외고 폐지 정책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계층 이동 사달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